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인생고개 출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49제를 마쳤다면서 친구가 저에게 왔습니다. 너희 엄마 제사 다 되어가지 않아? 친구가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전 엄마에게 참 나쁜 딸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친정 떠날 때 엄마 지금 가면 나 언제 올 줄 모른다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온 냉정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면 혹시나 올까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다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언제 집에 오나 묻지 않았고, 어른에게 잘하고 너희들만 잘 살면 엄마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비 많이 나온다면서 언제나 서둘러 전화를 끊었던 엄마였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아직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모셔야 하는 시아버님이 계셨거든요. 시아버님 병원비로 가진 돈 다 쓰고 아이들 분유값도 바닥이 나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잘 있는지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친정아버지께서 아침 9시쯤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4시간 넘는 거리를 이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 10리도 넘는 비포장길을 혼자 걸었을 겁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는 먼 길을 왜 오셨을까? 4년 만에 보는 아버지라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큰애를 손을 잡고 둘째는 둘러엎고 정신없이 달려간 버스터미널에서 멀리서 봐도 내 아버지는 내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양복에 중줄모를 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어제 밝은 목소리로 전화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벅투벅 걸어오셔서 처음 본 외손녀를 빤히 쳐다보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엄마 닮아서 참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심코 내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붙잡아도 그냥 허기진 배로 온 길을 다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준 검은 비닐봉투에는 1,000원부터 10,000원권까지 차곡차곡 머리 방향을 맞춘 지폐 69만 원이 지나간 달력에다 몇 겹으로 돌돌돌 말아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 이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다 힘들면 아버지에게 오라더니 전화기 넘어 고된 막내딸의 삶이 아버지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6개월을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우산 조립 부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 친정 다녀오겠다며 꼬마 김밥과 단지 바나나 우유를 머리맡에 두고 4년 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지만 도착하니 벌써 점심때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칼치조림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것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친정 아버지 밥그릇은 그때 내 눈에는 우리 마을 뒤산 산봉우리 같은 고봉 밥그릇이었죠. 엄마는 밥 먹다 말고 저를 보고 저게 누구? 자아가 여기 웬일이고? 엄마는 맨발로 달려 나왔죠. 다리가 불편하신지 절룩거리며 밥그릇을 들고 나온 친정엄마는 너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돈 잘 쓰고 가지고 왔다며 마룻바닥에 꺼내 놓을 때 아버지 고봉밥 위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 잘 계시제? 잘해드리거라. 화가 나신 듯 말 한마디 남기고 장독가에서 고추장, 된장만 퍼담고 있는 엄마도 울고 있었죠. 그때는 제가 참 못된 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눈물도 엄마의 말 못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신발도 붙지 않은 채 친정 대문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이 영감님은 무슨 복을 받으셔서 저 연세에 고봉밥을 드시나? 건강한 친정 아버지가 고맙다는 마음보다 그냥 시아버님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된장 가지고 가라던 엄마도 뒤로 하고 난 또 시집 가는 날처럼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나왔던 겁니다. 멀리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신 분은 시집 갈 때나 지금이나 친정 아버지가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된장 건댓국이 먹고 싶다던 시아버님은 건댓국에 밥 한 숟가락 겨우 드시고 야야 참 맛있구나. 잘 먹었다. 남은 것은 내일 아침에 먹자. 이렇게 말하시더니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오빠들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정리되거든 엄마에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 결혼시키고 몇 달을 밥을 안 드셔서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지금도 엄마 병원에 계시니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매몰차게 내뱉고 가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놓지 못하는가 봅니다. 친정아버지는 잔증이 많지만 친정엄마는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보러 간다고 하면 올 때까지 회관 앞에서 기다리실까봐 그냥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늦은 점심때였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다 난벽에다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끓이는지도 알 수 없는 냄비에 눌러붙은 된장찌개와 물에 마른 식은 밥을 먹다 말고 길고양이에게 엄마는 말을 합니다. 할배는 병원에서 잘 있는지 모르겠다. 늙으면 한날 한시에 죽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킬 건데.
아버지는 병원에 계신 모양입니다. 할미가 밥 줄까?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살자. 아이고, 우리 막내도 왔구나 하며 새끼 고양이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너는 더 만나는 거 줄게. 기다려봐라. 엄마 먹으라고 올케가 만들어 놓은 갈치찌개를 덜어내 밥에 대충 비벼 막내 고양이에게 건네며 우리 대구 딸이 갈치는 억수로 좋아하는데 이 할미가 돈이 없어 갈치 한 번 못 사 먹였다.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상도 많이 탔고 이 밥그릇도 내 딸 졸업할 때 받았는 건데 시집 갈 때 가져가라고 서지도 않고 그릇장에 두었는데 안 가져가더라. 내가 딸 보고 싶어서 끄집어내 쏜다. 이러면 딸하고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안 넘어가는 밥도 한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살 거 아이가. 억지로 넘기고 살아야 딸 올 때까지 안 살겠나. 부모 잘못 만나 흰쌀밥 한 번 못 먹고 살았는데 내 딸이 살기가 고달픈 모양이다. 내가 죄가 많다. 하고 싶다는 공부도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엄마도 힘이 없다고 가시나 공부해서 하늘에서 별을 딸래 하늘에서 달을 딸래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 줘서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살 거다. 내 자식 앞길을 이 할미가 막았다 아이가. 살면서 몇천 번을 후회해도 시간은 돌릴 수가 없더라. 지금 같으면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공부 시킬 것을 건데 그랬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건데 나비야 너라도 갈치에 밥 얹어서 먹거라. 갈치 남겨놔도 우리 막내딸 언제 올지 모른다. 나비야 너라도 많이 먹거라. 엄마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와, 내가 좋아하는 갈치네요. 고양이 대신 내가 먹을게요. 얼마나 갈치가 비싼데 이 고양이를 줘요. 멍청을 떨면서 엄마 옆에 앉아서 울컥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네가 웃잔 일이고 올 시간이 있더나. 그동안 공부밖에 모르는 네가 두 아이 엄마가 되고 생고생하고 어째 살았을꼬.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네 하고 싶은 공부 못하게 한 거, 결혼할 때 밉다고 돈 한 푼도 안 보태준 거, 외손녀에게 100일 때도 돌 때도 내복 한 벌 못해준 거, 소풍 갈 때 운동회 때 다른 엄마처럼 김밥 한 번 말아주지 못한 거, 명절 때 다른 집 자식처럼 새 옷 한 번 못 사주고 소매며 팔꿈치 낡아빠진 옷들만 입히고 살았는 거,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못 내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너를 사리빗자루 휘두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 그때는 왜 그리 춥던지 낡은 교복 하나 입고 외투도 없이 학교 가는 너에게 부엌에 돌 하나 구워 주머니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 네가 장학금 타서 해준 털리로 네가 고생할 때 만나게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부터 엄마 아버지 용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았던 거, 결혼해서도 꼬박꼬박 친구 편으로 한 달도 건너뛰지 않고 네가 보내준 용돈에 잘 살고 있을 거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낼름 받았던 거, 결혼한다고 할 때 말리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해준 거는 하나도 없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내 엄마는 나를 결혼시키고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전 오늘 또 꽃을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작약과 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하나람 샀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이 딸을 엄마에게 용서를 빌며 꽃병에 꽃을 꼽습니다. 기쁨보다 아픔이 더 많은 엄마 인생길에 동무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인데 왜 살았을 때 엄마에게 투정 한 번 안 하고 모질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난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드니까 부모는 기쁠 때나 힘들 때도 자식과 함께하고픈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외롭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한 말,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인생곡에는 세상 모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곡입니다. 나이가 들고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난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든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돈 없으면 거지다 거지.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할 때는 경제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은 거지가 된 거다. 거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판 거지라는 말을 하고 까르르 웃고 인생이 고달프고 서글프다라고 한숨을 몰아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65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워낙에 바깥에 가서 일 안 하신다고 잔소리를 해서 또 70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했지만 70이 넘으니까 경비원도 나이가 많다고 안 쓴다고 그래요. 뾰족한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 집에 놀아야죠. 매일같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같이 부부싸움만 자꾸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먹고 산다고 바빴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또 자식들이 집 산다고 손을 내미네요. 그래서 좀 보태주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그런 말은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대요.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답니다. 수입이라고는 달랑 노인연금밖에 없는데 요즘 자식들 부모 생활비 주나요? 받아갈 때는 온갖 아양들 총동원 하다가도 받았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노인연금도 나오고 나이 들어서 돈 쓸 데도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더랍니다. 부모 스스로 자식들에게 가진 재산 다 줬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 노후 생활은 말로도 표현 못할 만큼 비참하게 살아야죠. 우리나라 노인 부부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또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밥만 먹고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탁 위에 약봉지는 계속 늘어나고요. 노인연금 대부분은 병원비도 모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죠? 천년만년 젊을 줄 알았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대가라 생각하고 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친척 중에 결혼할 때부터 세댁 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절약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병원 청소, 시장에 가서 노점에 양말 장사까지 정말 억척같이 살더라고요. 조카들이 과자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누룽지 만들어서 거기다 설탕을 솔솔솔 뿌려주고 식당에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남은 음식 사가지고 와서 식구들을 먹이고 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부는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만은 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태가 안 나서 좋은 것 안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구제 옷집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니십니다.
70이 되도록 여행은 물론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돈만 통장에 모아두었죠.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통장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행복인 이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돈 앞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딸은 25살에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유흥업소로 배회하는 망나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남긴 말은, 엄마 나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 제발 이제 돈만 보지 말고 엄마도 거울을 한번 보고 살면 안 됩니까?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더 이상 나처럼 아빠랑 오빠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겼대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거지지요.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지가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거지 같은 인생이죠. 나이가 들면 작은 평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 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노후 준비도 못했으니까 달랑 집 한 채 있으니까 이걸 처분하고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최소한 생활비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끼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 조회를 단체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적지 않는 연금을 불입했으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고정지출은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이 힘들어요. 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서 수입은 반토막이 났지요. 무리해서 집 크기 넓혀서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어릴 적 친정 엄마는 봄이면 산나물을 캐러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산나물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욕심을 부리면서 일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밤새 다듬고 삶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대보름이나 명절 때 장날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킨 대단한 엄마였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는 돈이었지만 돈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돈을 절대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도 넣고 장롱 위에도 넣고 보따리 속에도 넣고 장독가 빈단지에도 넣고 양말 속에도 넣고 이렇게 분리해 두었거든요. 돈을 한 곳에 두면 돈이 많아 보여서 잃어버릴까봐 겁도 나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너도 어른이 되면 돈은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첩첩산중에 있는 탓으로 주변에는 은행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탓으로 온 집안을 통장으로 만들어 두고 여러 곳으로 분산을 해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당 뒤주에 있는 가마니 속에는 작은 돈을 놓을 때마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늙으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살 수 있는 종잣돈이라고 했거든요. 작게나마 엄마 방식대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자식 학비며 또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꺼집어내서 서는 관계로 채워지는 날보다 비어있을 때가 더 많은 노후 자금 가만이었지만요. 이것 봐라. 돈은 모아두면 자꾸 쓸 일이 생긴다. 돈에도 눈이 있단다. 그리고 돈은 써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약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엄청난 물가에 손이 오그라들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먹어야 됩니다. 물가 비싸다고 먹을 것 줄이고 전기세, 가스비 비싸다고 춥고 덥고 참으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병원 가서 피검사하고 초음파했는데 병원비가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정말 많고 그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건강할 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한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왜 저 노래를 부르실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을 잃기 전에 다리에 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놀고 여행도 많이 다니라는 것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골다공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땐 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세 노세 젊었어 놀아. 이 노래를 다음에 가지 뭐 하고 미루고 살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 수 있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요. 돈도 벌었으면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아프지 말아야죠. 나이가 들면서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의료비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어디까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지 저에게 주입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시큰둥하게 듣기만 해요. 이분은 상가 건물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지금 현업에서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달기사에게 배달도 안 시키고 자신이 직접 배달을 합니다. 배달료만큼 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눈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붕대를 칭칭 감고 배달하는 것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배달기사를 써야지 왜 직접 배달을 하느냐고 했더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있는 재산만 내도 차고 넘치는데 정말 미쳤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런 아픈 다리 끌고 배달하고 다닌다고요? 사장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사장님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세요. 지금 지하활용에 가도 그런 옷 없다고요. 목도리 한번 보세요. 기름때가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 물려주려고 일을 한다고요? 이거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자식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느냐고요. 이 동네 사람들 사장님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지도 저런 거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 없는 거지도 많지만 돈 많은 거지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난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다 말해주는 자식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큰 줄 압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면서 산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돈 노래 부르고 살아도 돈 관리 못하면 늙어서 거지 됩니다. 풍요롭지 못해도 약간의 여유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적극적인 우리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